넘기는 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 한번 우리 그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과 호흡을 맞춰서 짠! 짠!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마약 중독이라는 말은 마약이라는 단어와 중독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죠.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은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봅니다.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많은 차세대들을 만나고 있고 에이즈에 걸린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한 마약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위치에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을 케어하고 또 재활치료를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 의존성이 생기는 중독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고요. 의존성이 생기고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금단 증상이 생기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에 중독이 안 되고 있을까요? 중독이 되려면요. 자극이 강해야 되고 보상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극이 강하지 않았고 보상도 즉각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중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쉽게 중독되는 것들은 자극이 강하고 보상이 빠릅니다. 여러분 경마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죠. 만약에 말을 풀어놨는데 말이 돌아오는데 석 달이 걸린다. 경마 중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술을 먹었는데 취기가 올라오는데 20분이 걸린다. 쉽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효과가 빠르고 즉 보상이 빠르고 자극이 강할수록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독은요. 그 종류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거든요. 물질 중독은 쉽게 말해서 카페인 중독, 다이어트약 중독,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중독, 니코틴 중독, 술 중독. 자, 퀴즈. 자,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소비하는 술, 대표적인 술이 참이슬인데 이 참이슬이 전 세계 소모 2위를 찍고 있는 브랜드일까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퍼먹고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2위 하고도 남는다. 손들어 주십시오. 예, 다음은요. 우리나라는 2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10년 넘게 1위고요. 3위도 우리나라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주라고 하는 브랜드가 더 이상 코리안 와인이 아니라 소주라는 일반 명소로 등록되기도 했죠. 즉 우리나라는 약간 중독 쪽에 빠른 편입니다. 즉 조금 초조하고 빨리 효능을 얻고자 하는 국민들은 결과물도 빨리 만들어내지만 중독도 쉽게 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행위 중독으로는요.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최근에는 성형 중독. 아이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이 될까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자는 시간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주의를 주죠. 너의 베개 옆에 스마트폰 두고 자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전자파 때문에? 베개 옆에 폰 두고 자지 마. 자, 그래서 아이들 놀래죠. 진짜요? 옆에 두는 걸로도 베개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베개를 멀리 던져두고 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약간 중독적인 기질이 강하고 스마트폰 이용률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구역이 아닙니다. 10,000명당 2명 이하가 마약을 하고 있으면 청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과 전세계 떵떵거리던 마약 예방국가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즉 이미 20세기 중반에 마약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청정했습니다. 21세기가 들어서도 청정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노하우는 무엇이냐?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조직폭력을 때려잡는 대검안의 조직과가 있고 마약 조직과가 있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조폭만 두드려 잡는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마약 조폭 두드려 잡는 조직이 대검안에 별도로 있는 특이한 구조로 전 세계 모범을 보이는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즉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서 마약을 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예 마약 카르텔 자체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그들이 마약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마약은 무서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변연계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충동의 뇌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베르테르 효과, 즉 마약을 해볼까? 라는 효과도 난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약 기사가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마약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베르테르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마약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지 됩니다. 마약이란 뇌에 작용하는 위해성 있는 약물을 말하죠. 우리의 뇌는 복직피계부터 시작하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된대미는 보상회로 때문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하면서 보상받는가? 불이웃도 오면서 보상받는가? 도둑질 하면서 보상받는가? 나의 뇌는 무엇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보람된 일을 하면서 도파민이 나와 이게 통합적이고 리더십 77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남을 괴롭히며 사기치며 도파민이 나와 이 사람은 영원한 그렇습니다. 이 반사회적이고 범죄적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 행보를 정하는 곳이 우리의 보상회로입니다. 어렸을 적에 보상회로의 행방을 잘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직피계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조체, 측자해, 해마, 전전두엽에 이르기까지 도파민이 쏟아지는 곳은 광범위합니다. 도파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빙상 위에서 도파민을 잘 소비한 김연아 씨는 전 세계 탑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 도파민을 쓰게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이 마약은요 우리의 도파민을 정말로 해롭게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거 펜타닐 굉장히 해롭다는 거 아실 거예요. 펜타닐은요 2021년도 미국 청장년층 사망 1위 원인이 됐습니다. 18세에서 45세 가장 꽃다운 나이일 때 죽어갔던 사람들, 미국에서 놀랍게도 21년도 팬데믹 그 와중에 국민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코로나 때문에 죽나 보다. 아니었습니다. 1위가 원인이 코로나가 아니라 암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라 펜타닐 마약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우리는 50년간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다라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마약 예방 교육을 처음부터 해라. 미국에서요 2년간 우리나라를 마약 예방 교육 단체가 뒤지고 뒤져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마약 예방 교육하는 단체가 없나? 마약 컨퍼런스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마약 세미나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차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 없나? 2년을 찾았는데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마약 기소 유해자 교육이라든지 범죄자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방 교육하지 않으면 미국처럼 새는 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없구나, 결국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티켓팅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 단체를 찾아내신 거예요. 저희는 학교로 들어가고 있는 마약 중독 예방 지도사 과정을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걸 신문 5단 광고에서 보시고 마약 예방 지도사 학교 파송 강사 5기 모집, 4기 모집 광고를 보시게 된 거예요. 티켓을 모르고 저희 협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상 대통령상을 대신 줄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단체의 대표님이 뚜벅뚜벅 직접 저희 협회를 찾아오셔가지고요. 총장님이 얘기해줬습니다. 한국 진짜 너무너무 한국 사랑하는데 한국 정말로 마약 예방 지금부터 해야 된다. 심각해지게 드러날 때쯤에 이미 늦었더라. 정말 마약은 암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몰라서 답답하다. 이분은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시나 봤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떡상하고 있는 이 마약 예방 단체 코야드의 대표님이 한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러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더니 확실히 있는 학교 없는 학교 너무나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자, 한국은 우리가 밟았던 전처럼 미국이 밟았던 것처럼 미국 전체 마약 관련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을 웃도는데도 결국 전쟁에 졌는데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결국엔 예방 교육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이들은 마약에 쩔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프가 아니죠. 미국 그래프인데 펜타닐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상집이 가봤더니 펜타닐로 죽었대. 소상집이 있어서 가봤더니 펜타닐로.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죠. 미국은 그게 실제로 21년도에 벌어졌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지나갔지만 정말 미량으로 2mg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사량이 굉장히 낮은 것이 펜타닐입니다. 차이나 화이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발이 아니라 원래 이것은 벨기에제입니다. 타이레놀 회사가 만든 거고 좋은 목적으로
정말로 큰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제조하고 멕시코로 불법 유통하여 미국에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람들은 이게 차이나 화이트 중국제 마약이라 생각하게 됐는데 원래 이것은 벨기에 타이레놀 만드는 회사 얀센이 발굴한 좋은 약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나 극소량으로 사람을 죽이는지 직접 펜타닐을 하지 않아도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죽는다든가 또는 펜타닐을 하고 있는 교사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가 죽는다든가 이게 바람에 흩날려 그것에 의해서 죽는 사건도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공된 사진에 따르면 그 바디캠, 경찰 바디캠에 찍힌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마약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는 경찰이 그대로 뻗죠. 영상에 보면은 바람에 펜타닐이 조금 흩날린 건데 눈을 감을 새 없이 그대로 눈을 뜬 채로 뻗어요. 경찰이. 그리고 날렵선 주사를 통해서 호흡을 돌아가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미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적어서 말이 빠른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펜타닐 하면 이런 장면을 많이 떠올리시죠? 소리 나는 영상이 있는데요. 살펴보는데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이죠. 심지어 우유병을 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이 남성은 도파민이 가다 분비되어 마치 NPC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인데요. 특히 마약 중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약효가 떨어지며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온다고 하죠.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마약은 절대 하지 맙시다. 이게 혈중 마약 농도가 높을 때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혈중 마약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영상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가시죠. 패스할게요. 시간이.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거리, 전환 마약 중독자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옛날에는요. 헤로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는 게 마약이라고 생각했어요. 헤로인은요, 양귀비가 같이 필요하고요. 양귀비를 잘 키워서 거기서 수지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재가공해서 헤로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고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100% 신테틱, 합성인 마약 펜타닐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이거 인종청소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침범하고 있는 것이 펜타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도시가 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 시에라리온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마약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독자들 대부분은 18에서 25세의 청년들로 군인이나 경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환각 등 심한 부작용을 겪고 마치 좀비처럼 행동하거나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쌓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에라리온은 너무나 가난하고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의료봉사까지 다녀왔던 나라인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이 마약이요, 저렇게 혈중 농도가 높을 때는 멍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뉴런 신경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러다가 그 파괴된 신경세포가 언제 그게 삘이 오느냐, 혈중 마약 농도가 떨어지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생지옥이에요. 마약이 혈중 농도가 높을 때 신체를 파괴하는 것도 높지만 혈중 농도가 떨어져도 그 신체를 파괴하는 독약인 마약을 계속 찾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가족이 신고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인 이유가 결국 마약의 끝은 자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가 20살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막 난동 부리고 망치로 다 깨부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마약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그는 꿈꾸는 래퍼가 됐지만 펜타닐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나 이제 돌아갔으면 되는데 나 다시 돌아왔거든. 빌어먹을 시에 눈에 닿는 거를 또 바다가 뒤집어놓고 바다가 매일 구토를 하다 보니 치아가 사가내는 것입니다. 이 마약이요, 뼈가 녹아요. 실제로 치에 임플란트가 나중에 안 돼요. 앞니도가 나가고 이제 토를 계속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냥 반 성장인 거는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최악의 마약이에요. 펜타닐 주위는 끔찍한 금단 증상이 따라왔습니다. 온몸이 끓는 기름을 붓는 듯 뜨겁다가 또 극심한 오한이 찾아오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운 옷 입고 그냥 온몸을 다 감싸야 됐어요. 그냥 이러고. 목소리가 벌써 다르네, 그죠? 펜타닐을 끊기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몇 개월. 하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분은 후유증은 갑자기 공황이에요. 공황 발작이 시작됩니다. 이걸 못 이기면 자살을 해요. 본인이 판단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살해요. 아직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다시 뉴스에 나왔어요. 마약에 또 손을 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약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마약은요, 이렇게 금단도 무섭지만요, 마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독성과 간독성 때문에 뼈를 녹이게 되므로 이 메스마우스로 하죠. 필로폰의 부작용에 치은이 녹아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턱이 괴사가 되거나 아니면 메스버그 현상, 피부 밑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때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긁다가 그것 때문에 또 약을 써야지 되고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는요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할 땐 이유가 있겠지. 나도 딱 한 번만 경험하고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초. 마약 사범을 잡다가 중독자가 되어버린 한 경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1989년 무도특기로 경찰에 채용된 이인범 경관. 그는 12년 동안 2천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여 마약 잡는 귀신 경찰로 이름을 날렸으며 50여 차례나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 일대에 마약 거래 정황이 있다는 소식에 그는 매수자로 위장하여 마약 판매책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판매책. 그는 이인범 경관을 데리고 골목 안의 모텔로 데려갔고 이인범 경관에게 필로폰을 한잔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이인범 경관이 적당한 핑계를 대서 거절하니 판매책은 그러면 이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인범 경관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정체를 밝히고 체포해버리면 숨겨둔 마약 100g은 압수할 수 없고 단순 투약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인범 경관은 판매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판매책은 숨겨둔 마약 100g을 가져갔고 이후 체포했습니다. 문제는 이인범 경관이 딱 한 번의 필로폰 투약으로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공직에서 파면당했고 이후 4번이나 구속되어 합계 5년 6개월을 소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한다고 중독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행위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평생 지금 공부에는 중독이 안 됐지만 마약은 한 번으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왜? 마약 자체가 보상회로 자체를 길들이면 조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마초는 담배보다 발암물질이 적고 괜찮대. 환각 성분이 적어서 네덜란드는 대마초가 합법이잖아. 멕시코도 해도 괜찮아. 캘리포니아에서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도 해도 괜찮아. 여기서 나라들이 무너진 거예요. 자, 대마초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튜닉과 풍차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네덜란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안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는 엠바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옆에 있는 나라가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서너 차례 강의를 갔었습니다. 성가치랑 차세대 교육 때문에 한사회가 불러서 밀라노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안 간 데가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도 여러 도시를 갔는데요. 독일에서 뜻밖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덜란드가 대마초 합법인 바람에 우리 독일이 미치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사실은 마약과 살인의 나라가 된 거 맞잖아. 언제까지 미화할 건데 우리가 못 살겠다라며 독일의 가장 유서 깊은 주간지가 말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요. 얼마 전에도 멀쩡한 아파트가 5개나 폭파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이 아닌데 아파트가 폭파되는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보도하지 않아서 유튜버들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 현실입니다. 네덜란드는요. 대마초를 20세기 중반 넘어서면서 합법화시키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인당 5g 이상 주지 않을 것. 한 가게에서 500g 이상 쌓아두지 말 것. 하드 드러그,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건 취급하지 말 것. 잘 지키면서 대마초만 하게 하면 괜찮아. 대마초 말고 다른 약이 문제지? 대마초는 괜찮아. 그래야 대마초로 끝나지 다른 마약 하지 않지. 약사인 제가 봤을 때 이건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5g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고 6g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요. 더더더더 넘어가다가 반드시 코카인 헤로인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요. 경찰 노조도 9개 조폭이 있으면 다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두드려 잡는다. 그러면 조폭 단속이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무법천지에 가까워지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나라죠. 그리고요.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약을 조사하는 경찰이 암살당하고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가 암살당하고 이것을 언론으로 내세운 언론사의 벽을 레미콘이 들이박아버리고 그리고 너무 심하다. 아이를 바디패커로 택배 상자로 아기를 이용한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거기에 마약을 넣어서 아기를 안고 오는 이유가 전부 다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두안탁이라고 하는 모로코 출신의 이제 그 마약 대빵 마약 보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얘기하겠다. 나를 보호해달라. 국선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국선 변호사까지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올라간 단계입니다. 자, 대마초만 분명히 합법화시켰지만 마약은 절대로 내성이 생깁니다. 더 번지게 된다는 거죠. 톨러런스가 생기면 절대로 대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은 확실하게 환각 성분이 큽니다. 이것을 모르고 입법시킨 걸까요? 아니면 마약 카르텔의 작품일까요? 어쨌든 지금 네덜란드의 마약 합법화는 실패라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보십시오. 이 멕시코도 보면요. 대표적인 마약 카르텔 국가죠.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마약 카르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이를 납치해서 배를 가르고 바디패커 방식으로 마약 상자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멕시코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쉬쉬한 일이고요. 가끔 뉴스로 나올 뿐입니다. 지금 얼마 전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후보자 32명이 암살당한 지방선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겠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번에 시장으로 뽑힌 사람이 시장된 지 6일 만에 참수가 된 채로 목이 차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보라는 거죠, 국민들한테. 마약 카르텔에 협조하지 않으면, 마약하지 않으면, 또는 마약 선거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국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있느냐, 아니면 국가가 있느냐. 그 정도로 마약은요, 맛집의 음식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을 흡수하는 카르텔입니다. 왜?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마초는 의약품으로서는 유효한 성분만 뽑아서 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국가의 처방을 받아 병원 처방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은 이 전체를 엄청나게 밟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나라 똑같은 일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마약의 결정적인 마약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들이 의문사를 하거나 그것을 조사한 경찰이 의문사하거나 자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고교생에게 마약을 주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우리나라가 지금요 절대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 보십시오. 작년 대검찰청 자료인데 이 자료 발표했더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두 분을 만나랬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국정원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자 우리나라 작년에 10대만 마약을 1,500명이 하다가 잡혔고 어른까지 합치면 27,000명이 마약하다 잡혔는데 자 마약은요 암수성이 30배입니다. 즉 청소년 한 명이 잡혔다는 말은 30명이 했는데 한 놈 잡혔다 이 말입니다. 암수성이 30배예요. 살인죄와 다릅니다. 살인은 한 사람 죽어서는 살인 한 건인데 마약은 한 건 잡히면 30건인 거예요. 즉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1,500명이 잡혔다는 말은 10대가 작년에 45,000명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어른들까지 합치면 80만 명이 마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응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5천만 명 중에 23만 명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작년에 37만 명입니다. 그런 나라에 마약 범죄자가 80만 명 발생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45,000만 명이다. 그리고 도박 범죄는 어떻습니까? 도박 중독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팔을 잘라내도 하는 게 도박이지 않습니까? 도박 중독 경험자가 지금 230명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중독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자 2018년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사라졌습니다. 통폐합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2018년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를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다 2020년도에 결정적인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자 대검 마약과가 있고 조직 범죄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 따로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조직 범죄과에 대검 마약과를 속수시켰다는 말은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 고유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마약 처단 툴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경 수사권 되면서 아시죠? 경찰 수사 중지권이 생기게 되고 쭉 우리나라는 그대로 마약 국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팬데믹 겪으면서 다 마약이 번졌죠. 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한 마약 복용은
위에서 마약 복용센터까지 지어주면서 쉬쉬하면서 마약을 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다던데 설마 음모론 아니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독일에 초대받아 갔다 왔는데 정말 이 순서를 밟고 있더라고요. 어떤 순서냐? 프랑크푸르트의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억 30억 하는 진짜 마약 복용센터가 3개나 벌써 있는데 미어 터져요. 제가 가봤더니 중간에 있는 게 저인데 작년 이맘때인데요. 이분이 이제 센터장인데 9 to 9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9시부터 9시까지 마약을 하러 온 사람들은 30분 안에 끝내고 가야 됩니다. 헤로인 하던 코카인 하던 펜타닐 하던 대만 하던 니 알아서 하세요예요. 대신 30분 안에 가고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독일이 돈을 써가면서 하게 된 이유는 마약 하시는 분들이 거울이 없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찌른답니다. 그러다 이게 퍽 터지게 되면 길거리에서 피를 뿜면서 쓰러지게 되고 앰뷸런스 오게 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차가 막히고 난리가 나니까 마약도 문제지만 관련 사고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너만 하다가 그냥 안전하게 찌르고 죽으세요. 거울이 있는 방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A형 감염이 돌게 되고 C형 감염이 돌게 되고 에이즈가 돌게 되면서 주사기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면 마약 주사기 줄게. 길에서 하지마. 네가 하는 거 뭐라고 안 할게. 코카인 불법인데 여기서는 불법이 아니야. 여기 하나의 거대한 마약 복용센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9시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잠깐 우리에게 브리핑해줬습니다.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거울이 다다다닥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 거울이래요. 잘못 찌르면 대동맥파열로 사망합니다. 피를 뿜으면서 화장실 들어가서도 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30분 안에 하고 가야 되는데 하루에 6번씩 찌르러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진짜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그러다 쓰러지는 사람 때문에 갑자기 확 높아지면서 그러면 또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날록선 주사해야지 되고 토하고 싶으면 토하게 해줘야지 되고 등 두드려줘야 되고 씻어야지 되고 근데 모든 걸 30분 안에 그래서 의료진 2명이 항상 있고 운영비가 1년에 20억이 드는데 이게 지금 꽉 차요. 제가 밤 9시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9시가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우글우글 나와요. 너무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 태어났을 때 귀한 집 아들이었고 딸이었을 텐데 마약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대마가 네덜란드로부터 엄청나게 넘어온 곳이 독일이라고 합니다. 함부르크처럼 접경되어 있는 곳에서는 말도 못하게 고등학생들이 그냥 네덜란드에서 구해서 온대요. 원래 속인주의 원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네덜란드 가서 마약을 하고 오면 안 되고 대마초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절망만 하면 안 되죠. 마약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재활치료 다 해야지 됩니다. 이걸 필요한 징역도 때리죠. 지금 치료하고 재활도 중요한데 예방을 꼭 하라고 미국의 대통령 상까지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신 이분께서 우리나라 찾아와서 엄청나게 신신당부하고 가세요. 제발 예방해라고. 미국처럼 되지 말고 미국은 50년간 전쟁하고 이렇게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문 광고 해가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알아주시고 저에게 코야드 한국지부 임명장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꼭 싸운 일이 있어야 된다. 마약과 싸워야 되는데 예방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약 예방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부터 교육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펜타닐과 필로폰 예방 교육하기 때문에 애들이 실컷 마약 예방 교육 듣고 대만은 그래서 괜찮구나 이렇게 반동적으로 대마초가 착해 보이는 마약 예방 교육은 아이들에게 호기심만 자극합니다. 여러분 마약 예방 교육을 잘못 받으면요 호기심을 자극한다고요. 확실하게 해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저희가 마약 예방 강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정말로 내가 망가진다. 절대로 마약하면 안 되겠다. 담배도 하면 안 되겠다. 자 보세요. 나중에 마약을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보려 했는데 교육을 드리니 무서워서 마약에 손도 못 대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가성비 좋습니까?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1년에 5천만 원 투자해도 못 고칩니다. 의료인 붙어야죠. 재활치료해야죠. 정신과 상담해야지 되죠. 공동체 집단 치료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1년에 5천원을 들여도 안 되는데 강사 한 명 보내서 교육하면은요 얼마나 가성비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태어납니까? 얼마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 아이들이 중독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화목한 가정 만드는 것, 운동 열심히 하는 것, 보드게임을 통해서 희노애사 비공경 감정을 순환시켜보는 것,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마약 말고 재밌는 게 얼마든지 있단다. 아이들에게 제시해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함께 오목, 채소, 장기 더 줘야 됩니다. 무엇이 감사했는지 나눠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뇌가 중독적이지 않은 뇌가 되도록 영양성분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